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부모님들 일주일에 뵙네요. 그렇죠? 유학생 부모님들 다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캠프생 부모님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이들 본격적인 영상이 전혀 아직 공개되고 있지 않아요. 제 메시지가 끝나야 공개될 것 같아요. 아마 사진만 보고 도망갈까 봐 우리 MZ들이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얘기보다 곧 있을 일주일의 영상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고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 건데 기대하시면서 제 얘기를 좀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호프는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고 삶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조금씩 어떤 어떤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호프는 영어 좀 가르친다고 아이들 혼내고 지적하고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정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하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의 장소입니다. 호프에는 어떤 것도 강요되지 않습니다. 강조는 되죠. 강조와 강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빈쌤이 이영성 목사님의 2탄 교육 메시지를 기대하시라 했는데 좋게 말해줘서 고맙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교육 전문가들이고 또 난다긴다 하는 분들인 줄 알아요. 또 부모님만큼 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1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감옥이 되고 동굴이 되고 그 사랑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지만 집착이 되고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는 사실은 축제장입니다. 매일매일 축제고 아이들이 오프에서 매일매일 정말 말씀에 대한 감사, 감격, 벅찬 가슴을 가지고 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에 무슨 약들도 많이 먹죠.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정신과 약도. 제가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약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약 2첩이다. 그리고 어떤 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행복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고 벅찰 때 나오는 다이돌핀이다. 아이들을 물리적인 화학적 요법으로 뭔가 도움 주려고 하지 말고 병행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우선순위를 줘야 될 게 마음의 심적 감사와 감동과 행복감이죠. 예를 들면은 모기가 많은 곳에서 아이를 놓고 모기의 대책을 얘기하는 것보다 모기 없는 곳에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일주일이면 뭐가 변하겠나, 4주면 뭐가 변하겠나. 캠프를 소개하는 우리 유학생 부모님들이 친히 말이게 얘기할 때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두부 자르듯이 아이들에게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 그건 꿈속에서는 가능하고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 이상적인 얘기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오늘 있었던 1시간의 시간, 앞으로 또 한 시간여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2주, 3주, 4주면 어떨까요? 1년이면 어떨까요?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지 녹초를 시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많은 아이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반말마저 어떤 쾌락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하는 주체 속의 한 축인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아이들 비 맞추고 달래고 어떤 방향성 없이 어떻게든 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살살 어떤 어르고 있는 그런 것은 교육이 될 수 없어요. 백두 폭격을 할 때는 하고 아이의 가슴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교육,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지 호프는 아이들 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달래고 코 닦아주면서 왜 울고 있어? 이렇게 등 두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등을 두드리는 게 남이 두드려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자기를 챙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호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좀 약속을 받고 싶어요. 때로 이런 우리 호프 유학생 중에 캠프생 중에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아니 아빠는 맨날 가정 예배하고 설교했는데 아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는 하지 않는데 이영성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은근히 질투도 느끼고 시기도 느끼면서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감사하고 너무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호프에 가서 일주 만에 너무 호프 감사하다, 아예 뭐 많이 또 감사하다면 은근 시기질도 느끼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만 바라보도록 교육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죠. 결국은 아이들이 아이들 스스로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되는데 나만 바라보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를 바라보지 않는 나만 최고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도 최고지만 다른 최고도 있다라고 말할 때오는 은근한 어떤 시기심, 부모님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호프라는 어떤 새로운 양육권자가 4주간 지금 일주를 했으니까 이제 3주간 교육을 시킬 때 질투 많이 하시고 시기 많이 하세요.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자체가 내 사랑이 너무나 어떤 아이 하나 쳐다보고 아이 바라기로 인생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가 나를 쳐다보도록 만드는 교육은 너무 이기적인 교육이고 이기적인 사랑인 것이죠. 또 하나는 유학생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또 마니또란 이름으로 모든 시간과 정성과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는데 캠프 끝나고 너무 고마운 호프 굿바이 하고 가지 마시고 끝나고 호프생들에게 간식비라도 한번 넣어주세요. 사실은 그런 부모님이 실천한 부모님은 안 계셨어요. 오히려 유학생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 캠프생들 부모님 떨어져서 와서 고생한다고 간식비를 넣는데 이제 결과가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만족하면서도 끝나면 끝이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남은 우연이지만 인연은 노력에 의해서 발전된다. 이런 걸 기억하시고 오늘 1주차에 나중에 캠프 결과가 좋고 내 아이가 많이 호피에서 형들 누나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신다면 꼭 간식비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들아 목사님이 너희들 위해서 좋은 얘기 했지? 박수 한번 쳐줘. 네, 유학생들이 박수 쳐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모든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문제 없는 곳에서 가능한 꽃길만 걷기를 원하고 좋은 것 만나고 좋은 날만 있기를 원해요. 물론 인지상정이죠. 부모가 내 자식 어려움 없이 사는 거 당연히 바라야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어떤 팩트 폭격을 해볼게요. 좋은 날만 있는 곳이 바로 사막이에요. 뭐 몽고 사막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의 사막, 왜 사막이 됩니까? 날마다 햇볕만 있는 좋은 날만 있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겁니다. 비도 오고 폭풍우도 치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날로 내 아이들 앞길에 가져다 주는가 보다 얼마나 어떤 날씨에도 내 아이가 살아남고 이겨낼 힘을 줄 것인가가 우리 부모의 관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능지수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IQ를 얘기 많이 했죠. 그리고 무슨 인기 누리고 싶은 사람 또 EQ 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역경지수라는 얘기를 해요. AQ, Adversity, 이제에 관련된 그런 역경지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내 아이를 꽃길만 어려움 없이 잘해주고만 있던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끊임없이 적어도 캠프 기간 동안 말해주려고 해요.
좋은 날만 있으면 생기는 게 사막이고 사막은 풀도 자라기 힘든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든 그런 황무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꽃길 걸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저도 아들과 딸들 둘이가 지금 있는데요. 전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꽃길을 꽃길이 아니어도 넘어갈 수 있고 또 꽃길이 아니어도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꽃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음,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부러 아이들을 꽃길이 아닌 시멘트길,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줘야 돼요. 왜 해병대 특전사가 유명합니까? 전쟁이라는 실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모의 어떤 임시적인 상황 속에서 그만큼의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쉬워지고 전쟁 정도가 와도 해낼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 끊임없이 아이들을 내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유럽인들, 서양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get out of the comfort zone이죠. 안정감을 느끼는 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고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교육의 본질이고 성장의 본질이다. 제가 좀 유명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부모의 임무는 아이들에게 일타 강사를 데려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일타 강사를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 아이들 속에 있는 일타 강사를 끄집어내도록 보조하고 또 응원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일타 강사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에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특별히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그 의미죠. 가르쳐서 키운다는 게 교육의 뜻인데 영어 단어의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은 끄집어낸다 뜻이에요. 한국적 우리 동남 북,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일본, 우리 한국은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것밖에 없고 텅 빈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타 강사를 통해서 좋은 걸 넣어줘야 돼. 끊임없이 좋은 걸 받아야 돼. 이런 끊임없이 집어넣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에듀케이션의 뜻은 너희 속에 좋은 것이 있다고 믿어주고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타 강사가 예부에 있다고 세뇌시키고 일타 강사를 찾아서 학원 여행을 다니는 그 순간에 교육은 빵점이 된 거예요. 일타 강사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일타 강사를 스스로 찾고 그리고 자기 주도를 통해서 학습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내 속의 일타 강사를 확신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목도하는 것, 목격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정말로 저는 잘하는 분이 있다는 걸 전제하지만 못하는 분도 있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육과 교육의 목표가 뭐냐? 부모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부모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양육이고 교육의 목표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MZ세대 지금 부모들 한번 보세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부모가 내일 죽을지 뭐 1년 뒤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내가 잘한다고 말하고 뭐 기고 등등해서 뭐 큰 소리치고 정말 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 부모 없이 살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우리 캠프생들 하루도 안 돼가지고 나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또 내 아이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교육이냐는 거예요. 3주도 못 떨어지고 1주도 못 떨어지고 4주도 못 떨어지는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육은 일타 강사를 학원 가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아이의 일타 강사를 스스로 찾도록 부모가 응원해 주는 거고 부모가 찾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관심이 온통 아우, 내 아이가 지금 하루, 이틀, 3일, 나흘, 뭐,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잘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떼어놓은 적 없고, 한 번도 스스로 하게 한 적이 없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겠죠.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어마어마하게 영특하고, 영민하답니다. 부모님들이 내 아이 잘하고 있을까라고 물을 때, 아이들은 우리 엄마 잘하고 있을까를 묻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내 아이 잘하고 있어라고 물을 때 사실은 그 질문을 부모님이 먼저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잘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일강에서 제가 1탄에서 말씀하셨죠. 부모님의 역할은 보여주고 기다려주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할 때까지 응원해 주는 것이다. 업어주고 태워주고 지름길 데려다주고 일타 강사 데려다주고 학원 갔다가 앉혀서 달달달 암기시키는 그런 교육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죠. 아이가 잘 지내나? 잘 좋아졌나라는 질문을 할 때 그걸 하기 전에 이제는 1주차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 설교 끝나고 영상들을 보면서 확신하세요. 호프는 판이라는 세계적인 캠프, 세계적인 학교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면 비행기 타고 다음 주에 오세요. 제가 그러면 초청할게요. 이런 놀라운 현장을 경험자를 통해서 소개받고도 그렇게 불안해한다면 앞으로 세상은 경험자를 통해서 소개받지 않고 미지의 세계고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내 아이를 보낼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증된 호프에 보내놓고도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한다면 검증되지 않는 세상 내 아이가 맞서야 되는 그 맞짱 떼야 되는 세상에 갈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아이 잘 지내나? 좋아졌나라는 질문을 먼저 내 자신에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간 떨어져서 엄마 보고 싶어라는 아이들은 하루 이틀은 있었지만 이제 일주일이 되니까 우리 엄마 잘 지내나? 우리 아빠 잘 지내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던 문제들 부부관계 문제 나 없어도 그나마 내가 어떤 중재자 역할인데 잘하고 있을까? 엄마의 목회와 아빠의 목회와 엄마의 직장과 아빠의 사업과 뭐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을까? 아이들은 어리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힘들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안정적인 환경이 주어지지 못하고 두려운 환경, 불안한 환경이 망가지는 거죠. 아이들은 단지 모른 척하고 어린 척 할 뿐이고 사실은 부모님을 다 잊고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를 집착하고 나 하나 붙들고 사는지 다 압니다. 아이들은 영민한 존재예요. 그 아이들이 일타 강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끄집어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물고 불고 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우리의 딸과 우리 아들과 이렇게 관계가 좋다고 관계는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하고 물고 뚝 빨고 할 정도면 남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상적이지만 집에서만 왕자가 되고 집에서만 공주가 되고 밖에 나가서는 애토리가 되고 왕따가 된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엄마가 잘 지내냐고 물어봐 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지금 현재 호프라는 행복을 만나서 안정감이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이렇게 기분 좋아지니까 이제 엄마 걱정을 하고 아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는 바뀌었고 변화되고 발전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걱정하는데 부모님과 한국은 바뀌지 않고 가니까 며칠 만에 에이 뭐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지 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 얘기도 조금 하지만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아이가 바뀌었냐라고 말하기 전에 그 바뀌기를 원하는 아이를 만들었던 부모님은 바뀌었고 그 환경은 바뀌었는가 진솔하게 고백하고 이제 3주 때 통화할 때 너 잘 지내? 너 뭐 많이 바뀌었어라고 묻지 마시고 진솔하게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호프를 만나가지고
너를 3주 동안 떼어놓고 4주 동안 떼어놓으면서 이제 내가 진짜 부모가 되었고 이제 내가 진짜 엄마가 됐다. 교육이 뭔지 알았고 양육이 뭔지 알았어. 그동안 미안해. 내가 사랑이라고 했던 게 너에게 부담이 됐었을 것 같고 너의 동굴이 됐었던 것 같아. 미안해. 사과하는 부모님이 돼야 되고 자기를 성찰하는 부모님이 돼야 되고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증명하는 부모님이 돼야지. 계속 모든 관심이 내 아이 바뀌고 내 아이 발전하고 내 아이 잘 있고 내 아이 하면 아까도 전체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속에 내 아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가 있는 공동체가 저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열정적인 공동체구나. 이걸 보는 순간에 그 속에 내 아이 이렇게 보는 좀 더 객관적이고 넓은 바다 같은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고 반드시 3주 전에 뭐 오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저는 이건 호프의 여러분 아이들의 아빠로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아까 자기를 성찰하면서 일주일간 너는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고 발전하고 너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엄마는 잘 나가는지 생각하게 됐고 아이에게 편지 좀 쓰세요. 그래가지고 예빈쌤이나 허규쌤이나 세영쌤 캠프 사감들에게 모조리 내 아이 누구누구에 보내는 엄마의 편지, 아빠의 편지에서 편지를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회고하고 해고를 해야 오늘에 대한 성찰이 있고 오늘의 성찰이 있어야 미래에 발전된 양육 교육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자기는 문제가 없고 아무런 바뀌지 않고 아이만 잘하기 바란다면 얼마나 아이들이 웃겠어요, 속으로. 그래서 캠프생들에게 좀 편지를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미안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아이에 대한 대견스러움에 대한 정말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호프 목사님의 1탄, 2탄 강의 또 호프를 만나고 엄마도 어떻게 변했고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도 말하면서 편지를 써주시면 그 편지가 온 아이들은 제가 특별히 저녁에 이 아름답고 열국의 낭만적인 저녁 밤에 그 카페에 데리고 가서 엄마한테 온 편지를 좀 읽어주면서 맛있는 저녁 간식도 사주면서 위로를 해줄 거예요. 편지 안 오면 그거 안 한다는 협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모든 관심이 내 아이에서 내 아이가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이제는 부모님은 부모님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부모님의 인생에 관심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양육과 교육은 좋은 교육을 물어다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교육의 주체자인 내 아이 속에서 일타 강사를 찾게 하는 거고 부모가 없이는 안 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 없이 살아갈 아이로 정말 좀 키운다는 것을 키워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타이거 우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소름 끼칠 만큼 좀 감동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우리 유학생 부모님에게도 한 번은 이걸 보여드렸어요. 타이거 우즈가 하는 말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볼을 때렸는가로 연습량을 가늠하지 말라. 가장 효율적인 연습은 20분 내에 끝난다. 즉 다시 말해서 뒷부분의 말씀은 기본에 근거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골프를 한 20년 쳤는데 저 골프 못 쳐요.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본을 찾는데 기본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불과 한 2주일 전부터 제가 골프의 기본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를 치면 적어도 뭐 상당히 곧 싱글 플레이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타이거 우즈가 하는 말이 제가 19년 10개월을 기본이 아닌 방법으로 죽자 살자 연습을 했습니다. 뭐 과장하면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스윙 연습을 했어요. 기본이 아닌 방법으로 오래 하는 것, 많이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이 되면 20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아이에게 베푸는 사랑, 교육이
기본에 근거하지 않으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지금은 느린 것 같지만 누구는 공 차고 있을 때 공 차는 기본을 가르치고 누구는 공 때리고 있을 때 너는 아직 때리지 마. 때리기 전에 기본을 배워야 돼. 늦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바꿔버릴 혁신적인 기본을 지금 시켜야지 되는 거고 그게 청소년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어 좀 잘하고 뭐 무슨 공부 좀 잘하는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인생의 기초, 인생의 기본을 주는 그 포인트에서 부모가 내 아이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뢰와 자신감, 관계 문제, 감사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성경이라는 어떤 삶의 기준점을 주지 않고 가는 어떤 것도 얼마나 오래 하든 얼마나 많이 하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이스트 가고 스카이 가고 하버드 가서 에일대 여러분 아시죠? 콜롬비아 대학이라든지 뭐 아이비리 그 대학들 특별히 코넬 대학에 그 두 캠퍼스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그 세계적인 천재들이 매년 자살하는 거 아시죠?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주고 얼마나 오래 주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에 근거한 사랑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시간 주고 24시간 희생해도 뭐 제가 지금 예를 들면 기본이 안 된 모습으로 24시간 뭐 수익 연습을 해도 절대 싱글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기본은 어떤 심적인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너만 잘 살면 돼. 누가 때리면 너는 5대 때려줘. 뭐 어떤 그런 거 아니고요. 비자발적이고 뭐 어떤 뭐 수동적인 그런 거 아니고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정말 나를 내 것을 얻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줄 때 행복하다는 것, 그 진리도 배우게 하고 사람을 신뢰하게 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부모님께 존댓말 쓰고 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내 아이가 반말하는 거 좋으세요? 그게 사랑이고 친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하면서 내 아이가 기본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내 아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한국의 MJ 아이들이 크고 있고 MJ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 거는 이영성 목사로서 코프라는 캠프 겨우 4주지만 그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줄 거예요. 네가 살아온 어떤 그런 세상 네가 경험한 것 세상 경험 밖에 더 큰 경험이 있고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안일하게 컴포트존에서 짝짝꿍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줄 거예요. 불편을 경험시키되 그 불편을 넘어서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울리는 법을 가르치고 밥을 아침에 일어나서 제때에 먹게 가르치고 뭐든지 감사하게 편식하지 않고 먹는 법을 가르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게 기본 아닐까요? 기본이 없는 아이들의 교육은 전부 꽝이다. 조금 공부 좀 죽자자자 시켜서 비자발적인 모습으로 일타 강사 소개시켜서 뭔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라면 해야죠. 그런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불행한 사람들도 많다면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되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은 이제 한국에 저희 집이 있고 한국에 차가 있어요. 1년에 불과 몇 주 쓰는 차죠.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끄집어내고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주눅 들고 기죽어요. 제가 우리 유학생 부모님에게도 고백했어요. 한국만 가면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나가는 순간에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길도 헷갈리고 조금 1, 2초 멈춰서 여기 맞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빵빵해야 돼요. 손가락질하고 합니다. 제가 내비를 읽는데 내비도 뭐 이쪽인지 저쪽인지 불분명할 때 있어서 잠깐 헤매면 빵빵하고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갑니다. 주눅들어 못 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곳에서 잘 사세요? 한국에 있으면 저절로 두 가지 부담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첫째는 이렇게 상황이 주는 부담이에요. 공부 잘해야 되고 공부 못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주는 부담감. 사람들의 끊임없는 지적과 실수에 대한 어떤 용납이 없고 수용이 없어서 뭐 진짜 지적받아야 될 때 기분 좋은 사람 없죠. 저도 정말 뭐 환갑이 넘었는데 젊은 놈한테 무슨 제가 1초 머무르는 게 무슨 대수라고 빵빵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면 저 기분 되게 나빠요. 한국에 사니까 저절로 두 가지 부담을 갖게 돼요. 상황적인 부담. 제가 운전을 서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주는 부담과 상황이 주는 부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국에 싸워야 돼요. 캠프장인 필리핀에서는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적 부담이 없어요. 못한다고 야단치는 사람 없습니다. 해보라고 오히려 말해줍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바로 호프와 바로 한국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프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배짱이 두둑하게 해주고 저렇게 여유 있는 아이들로 키워가는 거죠. 근데 이제 캠프장에 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캠프 부모님들에게 호프 캠프는 뭐냐? 신호등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제 얘기를 지금 실시간으로 캠프생도 듣고 있어요. 캠프생 여러분들도 호프 캠프가 바로 인생의 신호등이다. 신호등의 역할이 뭐예요? 일단 모든 차가 멈춰야 됩니다. 신호등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정말 집착하고 내 마음대로의 방식으로 내 아이를 키우면서 달렸어요. 근데 호프라는 캠프를 만남으로써 신호등에 옐로우 불이 확 켜졌단 말이죠. 레드불이 켜졌어요. 이제 멈춰야 돼요. 강제로 멈춰야 됩니다. 강제로 멈춤으로써 그동안에 내가 달리고 있는 게 잘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달렸던 것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잘한다고 큰소리 쳤던 게 내 아이에게 도움된 좋은 드라이브였는가? 내 만족한 드라이브였느냐? 진짜 내 자식들을 살리는 드라이브였고, 더불어서 다른 차들도 배려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드라이브였는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때로 멈출 때 보이고, 느리게 갈 때 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내 아이라는 차를 몰고 달리기만 하면 됐고, 빨리 가기만 하면 됐고, 그냥 다른 차 신경 안 쓰고 내 차만 빨리 가면 됐고, 이런 방식으로 내 아이 양육을 했는지 모르고, 지금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캠프생 여러분들도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부모님한테 붙어가고, 초등생이, 중등생, 고등생이 엄마 없이는 못 살고, 하루도 못 떨어져서 울고 있고, 이런 어떤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영석 목사가 오늘 밤에 캠프생 부모님들에게 호프 캠프는 신호등이다. 멈춤으로써 모든 것을 과거를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을 반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 양육의 미래를 이제 계획할 수 있는 놀라운 넘치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정말 황무지가 된다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내 아이가 존재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좋은 아이로 키우는 것, 건강한 아이로 역경지수가 넘치는 아이로 키우는 게 모든 MZ시대의 부모님이 돼야 되고 이영석 목사가 정말 이 작은 650만 명의 유초중고 학생들 가운데 불과 한 200명 데리고 교육을 시키지만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땅 타령하지 마라. 좋은 땅, 나쁜 땅은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부모님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좋은 아이, 나쁜 아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는 것이고 좋은 세상이 존재하고 나쁜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면 모든 것이 좋은 아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호프 캠프를 통해서 신호등이 되어진 그 캠프를 통해서 다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되고 못하는 분들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우리 그렇게 이 소중한 아이 우리는 청지기로 잠깐 맡았을 뿐이지 내 아들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내가 잠깐 맡았을 뿐이고 곧 세상으로 돌려보내야 되고 자기들의 인생 스스로 독립적이 되도록 돌려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쭈물쭈물거리고 쭈물뚝 하고 싶고 아직도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만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남은 3주간 변함없이 호프는 호프의 정체성을 가지고 양심과 진실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